자, 이 부분은 암기해야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첫 글자 따서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 자, 그럼 얘가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시설군, 전기통신시설군, 문화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 업무시설군, 기타 급악시설군. 건축물의 종류 총 몇 가지냐? 29가지. 29가지를 9개 시설군으로 분리해서 일단 29개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동차 관련 시설군을 하나 있어요. 자동차 관련 시설. 절대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몇 번 읽어보면 상식으로 사갑니다. 상식으로. 산업 그러면 산업 생각나면 뭡니까? 공장. 공장의 이미지 생각해야 돼요. 공장 아주 쾌적하고 조용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아닌가요? 그러면 시끄럽고 무섭고 지저분하고 위험하고 그렇게 다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창고도 들어가고 공장, 창고, 운수시설 그리고 자원순환 관련 시설인데 자원순환 관련 그럼 뭐 생각납니까? 배아링? 재활용, 재활용, 자원순환이니까. 옛날에는 분뇨 쓰레기 처리 시설 그랬는데 분뇨 쓰레기보다도 자원순환이 훨 낫잖아요. 말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꿔놓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 그러면 위험물 관련 시설도 있고 여기에 묘지 관련도 있고 그리고 장사시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암기할 그럴 내용들은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면 돼요. 전기통신 전기는 발전이 전기고 통신이 그냥 통신이고 문화집회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 문화집회시설 또 관광휴게 또 종교 그리고 위락시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전부 다 모이면 돼요. 영업은 장사합시다. 판매 그리고 운동 그리고 숙박 이종의 다중생활이 옛날에는 고시원입니다. 고시원. 옛날에는 고시원 그랬는데 요즘은 혹시 고시원 생활 해봤나요? 옛날에 공부 좀 했죠. 고시원 가가지고 공부했나요? 가서 잤나요? 공부했죠. 공부 옛날에는 공부했는데 지금 고시원은 공부하는데 지금은 카페가 공부하는데요. 그죠? 요즘 카페가 공부하는데 뭔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고시원이 요즘 전부 다 보니까 일용직 근로자들 그래서 전부 다 잠만 자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근데 일용직 근로자 잠만 자면 그런 숙박이잖아요. 숙박. 이게 숙박 시설이면 주거지에 못 들어가요. 숙박은 사급 가야 되는데 고시원은 주거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시원이 보통 옛날 고시원은 이렇게 복도에서 쫙 해가지고 칸막이 쫙 해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면 여기에 책상 하나 있고 발 뻗고 공부하다가 자야죠. 이렇게 사람 발 딱 그 정도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싸죠. 잠자고 나오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 밤에 공부해야죠 뭐. 공부하다가 피곤하면 바로 자고 그 구조가 거의 이러다 보니까 이게 100평만 돼도 이걸 몇 개를 만들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는 작아 보이지만 엄청난 숙박시설이 주거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고시원 명칭을 바꾸고 여러 사람이 이용한다. 다중생활시설 해가지고 규모가 크면은 150평 고시원 면적이 150평보다 크면은 숙박으로 아예 숙박 너는 애초부터 숙박 150평보다 작으면 2종 근생인데 너는 숙박 옆에 가 있어라 지금 이런 얘기요. 교육복지는 뭐가 있냐? 교육복지는 교육연구시설 있고 교육 그러면 청소년들 입장에서 수련시설이 있고 또 야영장이 있고 야영장 복지 그러면 노유자가 있고 복지 그러면 의료가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주거 업무 주거니까 단독주택이 있고 주거, 공동주택이 있고 업무니까 업무, 그리고 교정군사인데 교정 보통 큰 집 간다지. 큰 집. 얘기 들으면 큰 집. 학교 간다면 큰 집 간다 그렇게 하잖아요. 어쨌건 너도 큰 집이니까 뭐로 간다고? 주거 업무 그쪽 가는 거예요. 기타는 뭐가 있어? 기타는 동식물 관련 시설 이렇게 해서 29가지를 여기다 넣고, 자, 이게 밑에 있는 게 위로 갈 수도 있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옆으로 움직여. 셋 중에 하나죠. 올라가든가 내려가든가 옆으로 가든가. 이게 용도 변경이니까. 밑에 게 위로 가려면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받을까요? 네, 그래서 누구? 네, 너무 급하게 말하지 말고 누구요? 천천히 하란다고 또 말 안 하지 말고 말해봐야지. 원래 시군군대 제주하고 세종은 시군 기초가 없으니까 툭툭 시군구지. 툭툭 시군구. 올라가려면 툭툭 시군구 허받고 내려가려면 툭툭 시군구 신고하고 옆으로 왔다 갔다 하려면 그냥 하든가 말든가 허용이 그런 얘기요.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거 찾는 게 시험 문제예요. 허가사항이냐 신고사항이냐.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29가지 이거를 여기다 붙이려면 이걸 먼저 배워야죠. 책이 없으니까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잖아 지금. 나중에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붙이면 됩니다. 근심 어린 표정으로 저기 언제 다 할까 이러지 말고 자꾸 그런 표정 나오면 강의를 덜 해요 시켜주려고.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너무 근심 어린 표정 질 필요가 없다고. 어차피 할 거. 자, 그래서 용도 변경이 한 문제 반드시 나오고, 저건 나오면 반드시 맞춥니다. 반드시. 용도 변경은 집중 공략해야 되니까 이미 나온다는 게 정해져 있는데 대충 안 하죠. 295페이지 이제 3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인데, 대지 출제 가능성 많이 희박합니다. 대지 그러면 건축하는 땅을 대지를 한다 그렇게 말합시다. 건축하는 땅이 대지다 이렇게 말고. 1번 대지의 높이. 대지는 인접한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대지는 인접한 도로보다 낮아서는 된다. 자, 이렇게 지금 이런 땅이 있어요. 땅이 있고 샥 이런 땅이 있어요. 자, 여기에 지금 1번 필지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2번 필지가 있고 중간에 이렇게 도로가 있는 거예요. 양 사이드에 여기가 뭐 여기 뭐가 있다고? 하수관이 있다. 하수관이. 여기다 건축을 하고 여기다 건축을 하게 되면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쪼르륵 빠져야 된다고. 빗물이 쪼르륵 어이고 다시 온다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땅에서는 건축 허가를 안 해준다고. 대지가 뭐라고요? 건축하는 땅. 인접한 옆에 있는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땅이 도로보다 낮으면 대지가 안 된다 얘기요. 건축이 안 된다 이런 얘기요. 대지보다 높아야 건축 허가가 나온다. 그래야 배수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지는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시험 문제는 대지는 인접하는 대지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낸다고. 대지가 아니고 뭐라고? 도로. 그렇게 알아놓고 나중에 밖에 나가면 그게 뭔 말인지 모른다고. 이렇게 배워야지. 건축하는 땅 대지가 되려면 건축을 받으려면 어쨌든 도로보다는 높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만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으면 인접 도로보다 된다. 여기는 허가가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물 빼는 게 이쪽이 별도로 하수가 있다 그러면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개합니다. 중개합니다. 손님 와서 나 집 지으려고 그러는데 사장님 괜찮은 100평 정도 찾아봐요. 1번 필지, 2번 필지 가지고 있으면 어떤 거 팔아야 돼요? 1번을 팔아야죠.
나는 1번이었고 2번만 있다 그러면 어찌해야 돼요? 여기는 갑이라는 중개업자 가지고 있고 여기는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럼 어쩐다고? 빨리 얘기해서 공동중개. 맞나요? 내가 이거 팔면 양탄데 팔 수만 있으면 자 평당 얼마입니까? 100만 원. 낮이니까 하자가 있죠. 평당 얼마? 50만 원. 1번이 좋을까요? 2번이 좋을까요? 내가 1번 가지고 무조건 1번이 좋지. 내가 이 물건 가지고 있으면 이 물건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이게 좋지. 설명을 그렇게 해야지. 설명은 이거는 대입니다. 대 지목이 대. 이거는 지목이 전입니다. 전 밭 어느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거지. 내가 이것 잡았으면 이 사장님 이게 좋아요. 이것 잡았으면 뭐라고요? 아니 지목이 되고 도로가 높으니까 허가 신청 바로 나온다니까 이것은. 그렇지. 이거는 뭐라고요? 지목이 저니까 밭에다 무슨 건축하냐고 말을 해야지. 사장님 지목은요 내 마음대로 바꾸거든요. 내가 돈을 줘가지고 지목을 대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바꿔줄게. 대지는 인접하는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낮으니까 허가 안 나죠? 그럼 높이면 되지. 뭐 그럼 높이면 되지 이렇게. 그럼 높여 여기도 어쩐다고 엉벽 치고 공구리 치고 높이면 안 됩니까? 되지. 왜 안 돼? 되지. 높일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갈까요? 이 계산을 해야지. 이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얼마만 안 넘으면 50만 안 넘으면 농지 전용 허가 받고 개발행 허가 받고 성토니까 개발행 허가 받고 그 비용이 50원만 안 넘어간다 그러면 이게 더 좋은 땅이지. 설명을 해야죠. 그것은. 그럼 이거 할 때 돈이 얼마 들어갈까요? 학교 가면 알려줄게요. 배워야 되니까 이거.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 번도. 이게 1번 대지 안전 출제가 거의 안 돼. 거의 안 되니까 설명 잘 안 씩 넘어가 버리지. 여러분 1번이 나오면 대지는 인접한 도로 밑줄 거 봐요. 도로. 그게 대지 이렇게 바뀌어서 나옵니다. 이러고 끝나버린다고.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건 안 좋은 땅이지. 그러면 이게 좋은 땅이지. 알고 보면 얘가 더 낫지. 알고 보면 이 방법만 안다 그러면. 간단하게 높이 얼마 쌀 겁니까? 이거 높이 쌓고 그잖아요. 이거 높이 쌀 때 자 저게 지금 얼마입니까? 100제곱미터 100평 100평이면 얼마래요? 100평이면 330제곱미터. 높이 몇 미터? 2m일까? 2m? 높이 2m. 그러면 곱하기 2m 봐. 2m. 얼마 나옵니까? 663제곱미터. 부피 이제 루베 그러는 거요. 그러면 흙을 이만큼 싸다 넣어야 된다. 흙을. 그러면 흙을 이만큼 가질 때 흙을 삽으로 퍼와요? 덤프가 가져요? 덤프. 자 그러면 덤프 한 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걸 봐야지. 덤프 한 대가 움직일 때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에 산이 많은 동네인가 평야지는 땅이 없어요. 비싸요. 산 많은 동네는 그냥 줘요. 흙 들입니다. 그 대신 덤프 값 3만 원은 내야지. 그러니까 최소가 3만 원, 최대가 15만 원이요. 그러면 10만 원 하자고. 10만 원. 그러면 이 한 대가 흙을 얼마 싣고 들으냐고. 흙도 종류에 따라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평균 우리가 8루베 정도 합니다. 8루베 정도. 그럼 나누기 8 해봐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88에 64. 그럼 몇 대요? 80대니까 한 넉넉 잡아서 90대 합시다. 90대 곱하기 얼마라고요? 10만 원. 얼마 들습니까? 그러면 90대 10만 원이면 900만 원입니까? 900만 원. 나누기 100평 얼마요? 9만 원. 여기에 평당 얼마 들어간다고? 흙값이 평당 9만 원 들어가고 그러면 엉벽 차지 엉벽 치면 보통 흙값에 더블 들어가니까 18만 원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농지니까 농지 전혀가 받아야지. 자 저기 얼마라고요? 평당 50만 원. 50만 원 곱하기 30% 0.3 얼마입니까? 355.
그럼 평당 얼마 들어? 농지 전용비 15만 원 들어가지. 허가 받고 채권하고 할 때 예를 들어 한 3만 원 들어간다고 하지. 자, 이만큼 들어가면 대가 됩니다. 얼마 들어갔습니까? 27만 원. 예. 30, 45, 45네. 좀 더 쌌네. 그럼 제가 낫겠네. 2m면 2m 흑사면 이게 쌓아놓고 있으면 좀 더 꺼지니까 좀 기간이 좀 있어야 돼요. 그쯤 된다 그러면 아이고 불편하게 뭐 이거 하냐고 이게 낫겠네. 그러니까 이런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이거 계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혼자 못 한다니까요. 저거는 누가요? 시청 군청 앞에 보면 토목설계 엄청 많아요. 전화하면은 한 대 흙 한 대 얼마 다 거기서 알아서 계산 다 해주고 거기서가 다 받아준 거야.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계산 쫙 해가지고 온다고. 그걸로 브리핑하면 되지. 쟤보다 얘가 평당 20만 원 써요. 당연히 이리 오지. 이렇게 하게 되면 되는데 똑같습니다. 아이고 나 이거 할래 그러겠지. 이런 방법 나중에 배우면 돼요. 그래서 대지에 앉아있는 건물을 짓는 땅은 이런 조건을 갖춰라. 도로보다 낮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 배수에 지장이 없으면 낮아도 괜찮다 이런 얘기고. 밑에 내용 거의 출제 안 됩니다. 2번 대지의 적용입니다. 적용. 나무 심읍시다. 200 이상 되는 대지에 건축을 하면 나무를 심어야 준공검사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면 나무를 심습니다. 넘겨보게 되면 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에서는 적용 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 이상 되는 대지에 건축하려면 나무 심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시험 몇 번 났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 대신 출제자가 적용은 곧잘 내긴 내는데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할 때 나무 심으면 안 된다니까 딸랑 한 줄인데 누가 암기 못해요. 그러니까 단 다음 해담은 안 심는다죠. (200) 이상이면 적용을 해야 되는데 단 그러면 이거는 심는다 안 심는다? 안 심는다. 만화에 덜 써놨지. 출제자가 문제 내려고 보면 심는 게 보여요? 안 심는 게 보여요? 죄다 뭐만 보여요? 어쩐다고? 안 심는 거 안 심는 거. 근데 건축법은 나무 안 심는다. 그럼 끝나요. 건축법은 무조건 나무 안 심는다. 이거 심다 안 심는다? 안 심는다. 이거 안 심어. 이거 안 심어. 이거 안 심어. 나중에 숫자 3개 있으니까 숫자 3개만 암기할 거야. 5천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안 심어요. 연면적 1,000회 미만인 공장 안 심어요. 하나 더 있어요. 그건 지금 없으니까 나중에 할 겁니다. 건축법 무조건 나무 안 심는다 그러면 정확하게 시험하고 맞아지는 거예요. 숫자만 나중에 암기합시다. 3번은 이제 공개 공지입니다. 공개는 오픈된 공지는 휴게소 쉼터. 오픈된 그 말은 누구든지 쓸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조그만 휴게소를 보고 공개 공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 우리가 앉아있는 이런 지역이요. 주상공. 그러니까 기본 용도지역을 알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지정 목적 원래 개발 아닙니까? 개발이 되는 지역이니까 당연히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가뜩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인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물을 건축하려면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휴게소를 만듭시다. 이게 공개 공지입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지역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그 사람이 쉴 수 있는 조그만 휴게소를 만들어 놔야 된다. 의무적으로 만들어라. 그거 만들면 인센티브 더 짓게끔 할 것이고 안 만들면 어쩐다? 처벌한다. 준공도 안 해주고 처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이었든가 지역의 출제가 잘 되는데 상식선은 돼야 돼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니까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주상공.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인데 전용 주거는 순수하게 주거에 전용한다 이 얘기니까 거기는 평소에 사람 없어요. 출퇴근 시간만 있어요. 출퇴근 시간만. 그러니까 전용 주거 빼고 일반 주거, 준 주거. 상업에 몇 개 있어요? 4개. 중심, 일반, 유통, 근린. 4개 상업. 그리고 공업에는 전용 공업, 일반 공업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 말고는 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용 공업, 일반 빼고 중공업이요.
그래서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 중공업 지역에서 그게 불특정 다중 이용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밑에 보면 대상 건축물 있죠. 바다민지 합계 5천 이상이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업무, 숙박. 1번을 좀 암기해야 됩니다. 문화집회, 판매, 그걸 암기해야 되는데 요즘 위쪽 깍두기가 좀 조용한 것 같은데요. 얘 있죠, 얘 깍두기. 얘 한마디 하면 이 일대는 집값이 막 오르락내락 이렇게 출렁출렁해요. 얘 한마디 말해가지고. 근데 얘가 요즘 좀 잠잠하던데. 여기가 판문점이죠. 혹시 판문점 가봤나요? 네. 가봤으니 갔나 안 갔나 봅시다. 자, 판문점은 조용하든가요? 엄숙하든가요? 아니면 시끄럽든가요? 엄숙합니까? 가봤네요, 그러면. 네, 판문점은 엄숙하오. 판문점은 엄숙하오. 판문점은 엄숙하오요. 판이 뭘까요? 판매. 문은 뭘까요? 문화집회. 점은 뭘까요? 종. 종교. 은은 뭘까요? 운수. 엄은 그냥 업무지. 숙은 숙박이지. 하 건너뛰고 오천 이상이니까. 그래서 판문점은 엄숙하오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판문점은 엄숙하오. 4월달 가면 판문점은 종숙하오. 또 종숙하오도 있어요. 업무 대신에 종합 의료시설 들어가는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 이것부터 암기해요. 판문점은 엄숙하오. 하여튼 한번 들어봤어요. 2달 뒤에 또 물어봐요. 판문점이 시끄럽소 엄숙하오. 그럼 엄숙하오 그러면 된다고. 가볍게 해결했습니다. 옆에 3번. 얼마를 만들라는 얘기입니까? 얼마를?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입니다.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지역별로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만하고요. 그래서 공개 공지가 그런 거구나라는 걸 아세요. 불특정 다중이 이용하는 지역에 불특정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을 건축할 때는 일반인이 쓸 수 있는 조그만 휴게소를 만드는 게 그게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래서 오픈된 공지니까 공개 공지라고 한다. 대상 건축물은 그냥 판문점은 엄숙하오다. 얼마 하냐? 대지 면적의 10% 이하에서 조례가 정한다. 거기까지만요. 2번 도로입니다. 도로. 이번 이제 도로에 관한 사항인데 도로 그러면 이 토지가 맹지일까요? 아닐까요? 맹지 아닙니까? 어떤 게 맹지입니까? 뭐라 했어요? 이분은 길이 없는 땅 그러는데 길이 없는 땅. 길이 맞아요? 도로가 맞아요? 네. 그 말이에요. 길이나 도로나. 그러니까 길이 없는 땅.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맹지라는 개념은 공법에서는 맹지라는 말 안 해요. 공법은 맹지 이런 단어 없어요. 맹지라는 단어는 어디에 있어요? 학계라는 거 학문적인 용어일 뿐이고 공법에서 말하는 맹지하고 그러니까 맹지 종류 다양한 거예요. 공법에서 말하는 맹지, 학계를 말하는 맹지는 틀려요. 그러면 자 이것은 이렇게 도로가 있고 여기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맹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여기에 이만큼에서 땅이 있습니다. 맹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네. 여기다 허가 신청 허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허가 신청하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도로가 있으니까 이 폭이 얼마를 접했을까요?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를 접했길래 이거를 봐가지고 허가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접했다고 다 맹지가 이건 맹지는 아니죠. 학문적으로 맹지는 아니지만 건축법 보면 몇 메타 접했대요? 여기가 1m 접했다. 건축법상으로 맹지. 1m 접하면 건축법은 맹지다. 2m 접하면 건축법 맹지가 아니에요. 주차장법은 맹지예요. 주차장법은. 왜요? 주차 구역을 못 그려요. 2m 접하면.
주차장에서는 최소한 있게 되면 3m를 접해야 주차구역을. 주차구역을 못하면은 건물 규모가 완전 작아져. 이 땅은 몇 평이래요? 1000평. 이렇게 쪼르륵 해서 2m 접했어요. 주차장 못 그래요. 그러면 건물이 몇 평 진답니까? 50평도 안 돼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직선거리 500m 터보로 몇 분 그 거리에다 주차장 만들어요. 그럼 어쩐다고? 크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근데 주변에 땅을 살 수가 없어. 주차장을 못 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구청에다 전화해가지고 주차장 설치하는 대신에 돈 납부하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는다 그러면 그만큼 주차장만큼 돈을 내. 돈을 내면 지자체가 그만큼 그 돈을 받아서 공영주차장 만들고 있으면 우리한테 몇 개를 할당해 준다고. 그렇게 하게 되면 큰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합격하고 난 다음에 주차장법 따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그러니까 우리는 공인중개사 합격해가지고 중개업한다. 현실적으로 안 돼요. 이것은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우리가 배운 내용 가지고. 근데 배운 내용도 어렵다고 다 안 하려고 그래요. 뭘 가지고 나가서 중개업 할 거냐고. 100점 100패라니까 그러면. 그래서 실무교육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누군가 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그 들어봤자 필요 없어. 이 한마디 하면은 형 공부할 때는 들것처럼 했다가 들어봤자 필요 없어 그러면 다 그냥 나가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여기서 오후에 실무교육 하거든요. 부산은 직접 합니다. 부산은. 다른 데는 전부 다 서울로 올라가야 돼. 부산은 제가 하도 고집해서 이겼어요. 제가. 실무해야 된다 해가지고 다 할 것처럼 하다가 우리가 화장실 올 때 갈 때 틀리다 그러죠. 하자 그러니까 안 들어 이제. 겨우 우겨서 해놨는데 진짜 좀 답답한 일인데요. 길이 뭡니까? 도로가 뭡니까? 이거를 배워야 돼요. 도로에 접하지 않는다고 맹지를 하는데 도로가 뭔 줄 압니까? 도로가 뭡니까? 뭐라 해야 돼요? 그거는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도로가 도로입니다. 그럼 건축법에서는 어떤 구조를 갖춰야 도로라고 합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원칙,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저기에는 사람이 다녀야 됩니다. 두 번째, 차도 다녀야 됩니다. 세 번째, 4m 이상이 돼야 됩니다. 네 번째,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 무슨 법이든가 관계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신설한다, 변경한다고 고시가 되면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를 만든다, 변경한다, 고시가 되면 그거는 건축법에서 도로라고 인정합니다.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건축법은 들어요. 사람도 다니고 동시에 차도 다니고 몇 미터 이상 4m 이상 되고 법에서 고시가 됐냐? 그렇다. 그러면 도로예요. 사람 다니고 차 다니고 4m 이상 되고 건축 허가를 하거나 자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갑이 여기다 건축하려고 합니다. 허가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갑이 시장님 내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콜. 그럼 허가해줘. 그러면 허가를 하거나 뭐 하면서 신고를 하면서 서학권자가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 폭, 너비 어디서 어디까지 위치를 지정을 해서 공고를 하면 이것도 건축법은 도로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법에서 어쩐다 고시를 하든가 이건 법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허가권자가 허가하거나 신고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위치를 잡아서 공고하면 그것도 도로다.
이게 건축법 말하는 도로. 이게 원칙이 원칙. 사람 다니고 차 다니고 4m 이상 되고 그러면서 법의 고시가 됐든가 아니면 위치 지정 공고가 됐든가 그래야 도로입니다. 항상 강의를 할 때는 저희가 지금 모든 저뿐만 강의를 할 때는 지금은 11월, 12월 강의가 있고 1월, 2월 강의가 있고 3, 4 강의가 있고 5, 6 이렇게 나가는데 항상 강의할 때는 이 강의할 때는 지금 처음 시작한다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전에 했던 분들은 지금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지금 아주 빨리빨리 하지. 빨리빨리 하지 그러는데 조건이 어차피 나중 가면 다 만나요. 조건은 처음 시작한 분 위주로 해야지 좀 아는 분 위주로 해버리면 처음 시작한 사람들 중도 다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좀 앞전에 공부했던 분은 답답하겠지만 그분들은 뭐 해야 돼요? 시간 나면 문제 풀어도 괜찮아요. 문제 풀어도. 앞전에 공부했던 분들이 종종 저한테 와서 공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앞전에 내가 했는데 어느 선 가서 이게 잘못됐습니까? 실력은 됐는데 마킹 그런 거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론 듣지 말고 문제 풀어 문제. 그래도 가능하니까. 우리 시험은 객관식 시험은 누가 얼마만큼 문제를 많이 풀었는가 거기서 당락이 나와요. 문제를 누가 더 많이 풀었는가 빨리 많이 풀었는가.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풀어야 돼요. 근데 그때 문제는 무슨 문제가 좋은가? 기출문제. 예상 문제보다도 기출문제. 예상 문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그런 질문이 너무 많은데 기출문제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출문제 계속 풀고 있어도 괜찮고 계속 풀고 있다가 3월달 되면은 와야죠. 3월달 되면은 이때부터 이제 법 바뀐 것도 있고 한 번은 또 다 정리를 쫙 3, 4월달 우리가 10주 하거든요. 10주. 5, 6월달 6주 하고 여기서 최대한 설명을 한번 다 해야 된다고. 이때는 빠지면 안 되고 문제 풀고 있어도 괜찮고 내가 올해 시험 봐가지고 안 됐지만 내가 너무 늦게 와서 안 된 분들은 지금부터 다시 들어야 되는 것이고 너무 기본적인 내용 설명하지만 답답하더라도 참아야지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급하다고 5월달에 시험 안 봅니다. 시험 끝까지 가야 되니까. 원칙인데 그 예외는 책에는 예외가 안 나왔지만 뭐가 있냐 그러면 이 도로 막혔나요? 안 막혔나요? 안 막혔죠. 이런 걸 통과도로. 원칙은 통과도로가 전제예요. 이 도로폭 몇 메타 나와야 돼요? 4m. 암기해야 됩니다. 도로는 몇 메타요? 4m. 기본 상식입니다. 이제 도로는 4m.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종종 가다가 이렇게 막힌 길이 막힌. 이걸 우리가 골목길이지 막다른 도로. 그러면 막다른 도로 폭은 몇 메타가 돼야 됩니까? 이런 얘기요. 어떻게 한 것은 막다른 도로 길이. 막다른 도로 길이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폭. 근데 폭이라 안 그러고 너비 그래. 너비가 달라지는데 막다른 도로 길이가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다. 10m 이상에서 35m 미만이다. 35m 이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10m 미만이면 그 너비가 2m 이상이 돼야 돼. 2m 이상. 35 미만이면 3m 이상은 돼야 돼요. 35 이상이면 2, 3은 6m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로폭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10m 미만이면 2m 이상, 10m 이상 35 미만이면 3m 이상, 35 이상 6m 이상 이렇게 해야 건축법상 도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 도로는 아직 개설이 안 돼 있는 도로 예정도로도 건축법은 도로라고 포함합니다. 예정도로도 도로다. 예정도로도 도로다.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사람이 다녀야 됩니까? 사람이 다녀야죠. 차가 다녀야 됩니까? 다녀야죠. 반드시 다녀야 됩니까? 2m 도로 이거는 차 못 다녀도 괜찮아요. 4m 이상 됩니까? 네죠. 반드시 4m 이상입니까? 아니요. 2m도 있고 3m도 있고 6m도 있던데요.
법에 의해서 고시돼야 됩니까? 아니요. 법에 고시가 안 돼도 허가 신고할 때 위치 지정 공고만 해도 도로던데요. 중개사 7회 시험에 뭐가 나왔냐 그러면 7회 건축법상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예외가 없는 것은 1번 보행이 가능해야 된다. 2번 차량 통행이 가능해야 된다. 3번 4m 이상 돼야 된다. 4번 법에 의해서 고시가 된다. 5번 허가신고 위치 지정 공고가 돼야 된다. 예외가 없는 것은 그럴까요? 눈치가 있어. 눈치가. 예외가 없는 것은 보행. 사람이 다녀야 된다.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그럼 사람이 못 다니는 도로가 있습니까? 애초부터 사람 못 다니게 만드는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애초부터 사람 들어가지 마. 들어가다 걸리면 뭐 과태료 10만 원 하다가 거기서 죽으면은 보상은 고사하고 과태료 내는 그런 도로가 있습니까? 있으니까 얘기하지. 없으면 뭐 얘기하겠냐고. 사람 눈치가 있어야지. 고속도로 사람 다니면 안 돼요. 거기는 들어가서 치면은 보상 안 나와요. 보상이 아니고 대로 돈 줘야 된다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걸 들어갔으니까 법에 어긋난 행위를 했으니까. 사람이 못 다니는 도로가 무슨 도로예요? 그렇죠. 자동차 전용 도로. 이거는 건축법에서 도로라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맹지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구분해야 돼요. 도로가 있는데 무슨 도로예요 이거? 고속도로. 그 뭐예요? 맹지. 고속도로에 있는 땅은 전부 다 맹지. 뒤에서 도로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건축허가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앞쪽을 통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뒤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렇게 좀 알아놓고 이렇게 해서 일단 시험에 합격하시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도로에 대해서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나중에 이렇게 해서 밖에 나가서는 택도 없고 일단 이 정도 하게 되면 합격은 합니다. 자, 298페이지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이걸 뭐 지금 할 내용이 아니고 3번 대지와 도로 관계. 이게 이제 대지와 도로 관계 우리가 보통 이제 도로에 접한다. 접도길인데 자, 원칙 건축물의 대지는 얼마 이상의 도로에 접한다? 2m.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 그 말은 2m 이상 안 접하면 대지가 안 된다 이 얘기요. 어쩐다고요? 건축 허가가 안 나온다 지금 이런 뜻이요. 2m 이상을 접해야 대지다. 대지. 2m 이상을 접해야 건축할 수 있는 땅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도로에서 자동차 전용 도로는 제외. 자동차 전용 도로에 접하면 건축 허가가 안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다 자 이렇게 있다. 자, 이 토지에다 우리가 건축을 합시다. 그러면 이 땅이 도로에 얼마 접하라? 2m 이상 접해야 된다. 근데 이때 도로가 고속도로는 안 된다. 자동차 전용도로 말고 2m 이상 접해야 허가가 나옵니다. 이게 원칙이요. 근데 다만 다음에 해당은 그러지 않는 예외죠. 예외.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거.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땅은 허가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허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쩐다. 지역권을 설정하든 분할해서 사든 아니면 사용 승낙을 받든 이거를 통과해서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 허가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사용 승낙 받고 뭐 지역권 설정을 해야 됩니다. 2번 건축물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통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허가권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 역전 앞에 보면 간혹가다 이런 거 있는데 옛날 시골 여기가 시골역이다 그러면 기차요. 역 앞에 보면 이만큼 여기 광장 있고 광장 앞에 이렇게 도로가 있고 앞에 도로가 주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광장 나오고 그러고 보면은 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땅들이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도로에 붙었으니까 이렇게 건축인데 여기 있는 이런 땅들도 막 건물주죠. 이렇게 이거 봤습니까? 도로도 없는데 어쩐다고? 광장에 있어서 출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2번은 그런 얘기입니다.
건축물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통에 일반인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 인정하면 2m 안전표도 허가가 나온다는 얘기가. 3번 농지법단 농막이 원래 농막은 농기계 보관 창고고 그것도 비료도 좀 넣고 참도 먹고 그러는데 요즘은 변질이 돼가지고 전부 다 뭐예요? 세컨하우스 됐죠. 이거 별장 개념이 돼가지고 요즘은 농막에도 다 살아요. 원래 농지법 농막은 몇 평입니까? 6평까지거든요. 이게 지을 수 있는데 이걸 막 개조를 해서 주택으로 많이 바꾸는다고. 하여튼 농막 그것은 2m 안전표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칙 합시다. 2m 이상을 접해야 건축 허가가 나오는데 2m 이상 접해야 건축 허가가 나오는데 그때 도로에서 뭐는 제외다. 자동차 전용 도로는 제외다. 자동차 전용 도로는 건축법에서 도로라고 인정이 안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야죠. 3번 건축선 잠시 쉬고 합시다.